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부터 전기 기기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그 몇 가지 물리량들을 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전기 기기는 뭐 변압기는 아니지만 전동기나 발전기 얘네들의 공통점은 돈다는 거죠. 회전한다는 건데 회전에 관련된 기본 물리량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회전 관련, 회전 관련 기본 물리량들부터 따져보도록 할게요. 회전 관련 기본 물리량. 물론 이런 것들은 이미 물리학에서 여러분이 이미 했었어야 되는 내용이지만 뭐 기억이 가물가물한 분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기초적인 것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뭘 할 거냐면은 회전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모터를 만들었다 그러면 모터에 예를 들어서 전압을 가했다 그러면 1초당 몇 바퀴가 돌 것인지 회전할 것인지 하는 것들을 나타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물리량들을 나타내는 방법이죠.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RPS를 한번 먼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PS라고 하면 우리가 revolution per second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RPS 이렇게 보통 얘기하잖아요. 이 전기 기기에서는 저자마다 이제 RPS를 나타내는 방법이 다른데 어떤 저자는 이걸 스몰 n으로 나타내기도 하고 어떤 저자는 이거를 그냥 F라고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이 RPS가 이제 어떤 뜻인가 하는 것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죠. 자, RPS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세요 라고 하면 RPS는 뭐냐면 그냥 매 초당 몇 바퀴 돌아가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 초당 회전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뭐 어떤 모터가 있는데 뭐 1초당 10바퀴를 돌면 1rps 짜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요. 여기 이제 모터가 이렇게 하나 있다. 모터가 있다. 이 모터가 회전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이 모터는 F가 100rps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모터는 초당 100바퀴를 돌고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단자가 있어서 여기 단자의 전선을 통해서 내가 여기다가 어떤 전압을 가할 거 아니에요. 전압을 예를 들어서 뭐 5V 전압을 가했다라고 하면 그랬을 때 F가 100rps다 라는 얘기는 얘가 지금 1초당 100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라고요. 이해되셨죠? 근데 이걸 F로 쓰는 저자도 있고 스몰 n으로 쓰는 저자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RPS라는 것이 이걸 굳이 이제 단위를 쓰자면 물론 RPS 그러면 RPS 자체가 뭐 단위로 생각을 해도 되지만 여기에 레볼루션이라는 이 바퀴 몇 바퀴라는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건 사실 단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의 정확한 단위를 좀 등가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죠. RPS의 단위. 예. 당연히 RPS 단위는 그죠? revolution per second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이 단위를 물리적으로 정확히 나타내려면 revolution 같은 건 단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1 per sec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1 대신에 revolution이 있는 건데 그래서 초당 revolution 해서 그죠? 근데 revolution은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단위로 MKS 단위로 표현할 때는 sec분의 1, 초분의 1이 되는 거죠. 다시 쓰면 이제 초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초의 마이너스 1승. 그런데 이 초의 마이너스 1승을 우리가 이 전기 기기 쪽에서도 많이 쓰이고 뭐 전기 쪽에서도 많이 쓰이는데 초분의 1이 뭐의 정의입니까? 이게 바로 헤르츠라는 정의죠. 헤르츠라는 단위를 씁니다. 그죠? 헤르츠라고 보통 읽고 이렇게 쓴다.
돼요. 그래서 뭐 RPS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NF라는 걸로 나타내고 단위를 쓰면은 헤르츠, 초분의 1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면요. RPS에 이어서 두 번째 RPM이라고 보통 나타내는 물리량이 있죠. 자, 이거는 아까하고 똑같기 때문에 revolution per 그 다음에 minute죠. 그래서 이거는 분당 회전수 이렇게 보통 정의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의를 하자면 얘는 분당 회전수다. 그래서 1분당 회전수다. 몇 바퀴를 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RPM 같은 경우는 많은 저자들이 이 라지 n으로 보통 이 물리량을 표현을 합니다. 얘는 n이나 f를 쓰고 얘는 n을 쓰고 보통 그렇게 쓰게 되는 거죠. 자, 얘 단위는 그죠? 단위는 당연히 RPM이니까 1분당 그 회전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이건 뭐 또 단위를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RPS도 회전이고 RPM도 회전인데 둘 사이에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RPS 대 RPM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 됐죠? 이거는 이제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예를 한번 들어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모터가 있는데 이 모터가 얼마냐면 요런 용팔. 자, n이 1rps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어떤 모터가 회전수가 1rps다 그러면 1초에 한 바퀴를 도는 거죠. 1초에 한 바퀴를 도는 거니까 내가 얘를 rpm으로 나타내면 rpm을 라지 n으로 나타낸다 그랬으니까 1초에 한 바퀴 돌면 rpm은 1분당 도는 거니까 1초에 한 바퀴 돌면 1분당 60바퀴를 돌겠죠. 그러니까 n으로 나타내면 얘는 당연히 60 rpm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만약에 n이 2rps 짜리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즉 초당 2바퀴 도는 그런 모터가 있다라고 하면 얘는 rpm으로 나타내면 초당 2바퀴니까 60초에는 2 곱하기 60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60 곱하기 2 rpm이 될 겁니다. 그죠? 맞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n이 만약에 n0rps라고 하면 그러면 1초당 n0 바퀴를 도는 거니까 60초당은 몇 바퀴를 돌아요? 당연히 60n0 rpm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런 관계식만 생각하면 금방 나오죠. 그래서 RPS하고 RPM의 관계는 결국 요식을 일반화시키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다 이제 크게 한번 써보면 n이라는 것은 결국 60n이 되겠네요. 그죠? 뭐 이것을 우리가 n은 60f라고 써도 괜찮겠습니다. 그죠? 이 RPS를 n이라고 쓴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써도 뭐 괜찮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식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은 이제 뭐 빈번하게 나중에 여러분이 익숙해져야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좀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박스를 쳐서 강조까지 한번 해보고요. 이런 n하고 라지 n하고 n하고 이런 관계가 있구나 하는 것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n은 뭐라고요? 이게 지금 rpm이 되는 거고 여기에는 rps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rps다 라고. 자, 그래서 rpm, rps 이 두 개의 관계식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았습니다. 네, 세 번째로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 rps, rpm 이거 말고 이제 물리학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물리학에서 뭡니까? 각속도 이렇게 얘기하죠. 네, 각속도. 그래서 각속도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이걸 뭐 전기 쪽에서 얘기를 하면 각주파수 이런 표현도 쓰고요. 이걸 뭐 기계 쪽으로 가지고 가면 각진동수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회전을 중심으로 지금 보기 때문에 그 전동기나 발전기를 다루기 때문에 각속도라고 이제 표현을 한번 해보죠. 그리스 문자 오메가를 씁니다. W가 아니고 오메가를 써서 이 각속도라는 양을 나타내는데요. 이거는 정의를 여러분이 보시면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지금 위에서 공부한 RPS나 RPM 같은 경우는 초당 혹은 분당 몇 바퀴를 돌아가지 하는 좀 직관적인 개념이라면, 이 각속도는 각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당 몇 도를 돌아가지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매 초당 회전한 매 초당 회전한 각이다 이렇게. 근데 주의할 게 이 각속도를 나타낼 때 이 각은요 도로 표현한 게 아니라 in radian입니다. 이 라디언으로 표현된 각이에요. 여러분 각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도가 있고 라디언이 있는 것인데 이 각속도는 라디언을 가지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이걸 이제 수학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이 정의에 의해서 수학적으로 얘를 표현을 해보면 각속도가 이렇게 표현이 되죠. 여기다 한번 써보면 오메가가 만약에 어떤 전동기가 아주 짧은 dt라는 시간 동안에 세타만큼 돌아갔다 그러면 이 각속도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단위는 당연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기 radian per sec 이렇게. 그래서 각속도에 대한 표현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제 금방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도 이제 아까 우리가 했었던 것처럼 모터가 하나 있고, 그죠? 여기 돈다 라고 한번 해보죠. 그럼 제가 여기다가 이 모터가 봤더니 지금 일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빨라지거나 점점 느려지는 게 아니고 이 모터가 일정한 속도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딱 보니까 이 델타 t가 뭐 20초라고 한번 해볼까요? 델타 t 20초 동안 예를 들어서 10바퀴를 회전한다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10바퀴를 회전한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기 지금 모터가 있는데 20초 동안 10바퀴 회전하면 10바퀴 회전한다라고 했을 때 오메가가 얼마냐 라는 대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오메가라는 것은 매 초당 몇 바퀴를 도냐 하는 거니까 20초 동안 10바퀴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10바퀴라는 것은 몇 라디언이죠? 여러분 한 바퀴를 라디언으로 고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바퀴는 2파이 라디언이죠. 한 바퀴는 2파이 라디언이니까 10바퀴는 여기다 2파이를 곱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20파이 라디언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10바퀴 즉 20파이 라디언을 돌았다는 거니까 20초 동안 20파이면은 그죠? 오메가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델타 t 델타 세타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20파이 단위는 라디언이었고요. 그 다음에 초는 20초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결국 답은 파이 라디언 퍼 세크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20초 동안 10바퀴 회전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각속도로 표현을 하면 초당 파이 라디언을 돌아간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속도를 나타낸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참고로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 분들을 위해서 이 라디언하고 도와의 관계, 예를 들어서 파이 라디언이다 그럼 얘가 몇 도에 해당되는 거죠? 파이 라디언이다 그럼 얘는 180도에 해당되는 각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관계를 생각하시면 이제
파이 라디언, 즉 도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초당 180도는 180도를 회전하는 빠르기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 각속도라는 것이 이렇게 정의되는 값이구나 하는 거 같이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벌써 3개를 했습니다. 우리 빠르기를 나타낼 때 RPS, 그 다음 RPM, 그 다음에 각속도, 요렇게 전부 다 알고 계셔야 되는 양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 각속도, 그 다음에 RPS, RPM, 얘네들의 관계도 우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 정의 표현되어 있으니까 여기 3번까지 관련시켜서 바로 한번 표현을 해 보도록 하죠. 자, 3번 오메가와 얘의 관계, 그죠? n의 관계라고 봐도 괜찮고, 오메가 vs n이라고 봐도 괜찮고, 아니면 n이라고 봐도 괜찮고. 자, 어떻게 여러분 접근해 보실래요? 어떻게 접근을 해 보실래요, 여러분? 자, n부터 한번 가볼까요? n이 만약에 1rps다. n이 한 바퀴 돈다. 그러면 n으로 얘기하면 60rpm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n이 한 바퀴 돈다는 거는 오메가로 얘기하면은 1초에 한 바퀴 돈다는 거니까 오메가로 얘기하면 1초에 몇 라디언을 도는 거죠? 1초에 2파이 라디언을 도는 거죠. 2파이 라디언을 도는 거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만약에 n이 n0rps라고 한다라고 하면 얘는 내가 n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었어요? 60n0rpm이라고 우리가 쓸 수 있었죠. 그런데 이거를 오메가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1초에 n0 바퀴니까 한 바퀴는 2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2파이 n0, 그죠? 라디안 퍼 세크,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밑에 있는 요 공식을 보면 이제 명확해지죠. 그쵸,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재밌는 공식을 하나 이제 얻을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 각속도,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는 겁니까? 2파이, 그죠? n이라고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2파이 n이라, 각속도는 2파이 n이다. 그러니까 오메가하고 이 RPS의 관계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됐죠? 이걸 바로 이제 m으로 나타낸다라고 하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이 n을 라지 n으로 나타낸다라고 하면 얘를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2파이가 되고요. n은 60분의 n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굳이 이걸 뭐 30 약분을 해서 30분의 파이 n 이렇게 알아두실 것보다는 그냥 이런 형태로 놔두는 것이 더 편할 때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놔둬 보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각각의 이 빠르기들이 어떤 관계로 맺어져 있는가 하는 이 관계식도 여러분이 참고로 알아놓으시면 이제 그 전동기나 이런 걸 할 때 여러 가지로 얘가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자, 여기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놔둬 볼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빠르기들을 알아보고 있는데 회전 관련해서 RPS, RPM, 그 다음 오메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양들 하나하나씩 전부 다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본 거는 그 회전에 관련된 건데 이 빠르기, 지금 여기는 회전하는 빠르기를 나타내는 건데 빠르기라는 것이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물리학적으로 속도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 다시 앞으로 가보면 여기 이제 각속도인데 이거는 회전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angular라는 말이 붙어서 각속도라는 말이 생기거든요. 그냥 속도는 뭘까 하는 얘기를 좀 잠깐 해볼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이거를 각속도하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선속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각속도를 얘기를 할 때는 angular velocity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angular velocity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각이라는 거. 그리고 지금 선속도를 나타낼 때는 이게 linear velocity 이런 말을 써요. 자, 그래서 선속도를 나타낼 때는 V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이 선속도는 여러분이 저학년 때 이미 배웠을 법한 내용입니다. 그럼 얘는 뭐야? 선속도는 매 초당 이동한 거리가 되겠죠. 매 초당 이동거리다. 매 초당 이동거리. 그죠? 그래서 얘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생겼어요? 이건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이니까 빨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V라는 것은 아주 짧은 시간 dt 동안에, 그죠? 어떤 거리 s를 가면 dt분의 ds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단위를 우리가 미터 퍼 세크 이런 단위를 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지금 내가 갑자기 이 선속도를 가지고 온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각속도라는 것을 배웠잖아요. 그럼 이 각속도를 선속도하고 관련 지을 수는 없을까?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뭐냐면 이 오메가하고 이것의 관계를 한번 맺어보려고 그래요. 자, 요 얘기. 자, 그럼 여기 이제 원이 하나 있을 거고요. 원을 한번 이렇게 예쁘게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에서 이제 한번 따져볼게요. 자, 그러면 원에서 하나의 기준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원에서 어떤 물체가 움직이는, 즉 이렇게 이 원 주위를 돌아가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개념으로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서 지금 원 주위를 이 물체가 돌아가는 거를 각속도가 얼마라든지 RPS가 얼마라든지 RPM이 얼마라든지 하는 식으로 쭉 나타낼 수 있는 건데, 지금 원 주위를 어떤 속도로 간다라고 생각해도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죠? 괜찮단 말이죠. 그러니까 몇 초당 몇 미터를 가느냐, 몇 초당 몇 미터를 가느냐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dt분의 ds인 거잖아요. 그럼 둘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맺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지금 여기에서 자, 여기다 한번 선을 마저 긋고요. 자, 여기 지금 A라는 지점에서 얘가 V라는 속도로 여기까지 갔어요. V라는 속도로 여기까지 이렇게 간 거죠.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속도로 간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갔을 때 얼마만큼의 각을 갔냐면 얘가 d 세타만큼의 각을 간 겁니다. 물론 얘의 반지름은 우리가 r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죠? 그래서 A에서 B까지 dt 시간 동안에 d 세타를 갔다라고 하자고요. 자, 그래서 얼마만큼 갔냐면 여기 s 길이가 이만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런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이 부채꼴에서 여기 있는 이 부채꼴 다시 한번 그리면 여기 있는 이 부채꼴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부채꼴에서 S의 길이가 얼마인지 저학년 때 했었잖아요. 이 부채꼴에서 S의 길이는 반지름에다가 어떤 거예요? 여기 세타를 곱하면 되는 거죠. 이 부채꼴이 만드는 면적을 내가 지금 요 공식을 볼 때는 요 그림을 참조하세요. 여기 부채꼴이 이렇게 있다. 반지름이 R이고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S라고 하면 이런 공식이 성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S하고 R하고 세타는 항상 이런 공식이 성립한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서 세타는 라디안입니다. 도가 아니고. 예. 그런데 여기서 지금 d 세타만큼 얘가 같단 말이에요. 이 식을 계속 늘려 써보면 얘가 지금 반지름은 R인데 이 세타가 d 세타가 됐다는 것은 이 길이도 지금 ds만큼 얘가 바뀐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dt라는 짧은 시간이라고 하고 양변을
dt로 나눠도 식 자체는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요게 정의에 의해서 지금 방금 우리가 이 위에서 내린 정의에 의해서 얘는 v가 되는 거고요. 반지름이고 요게 무슨 정의예요? 오메가의 정의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원 주위를 이 물체가 돌아갈 때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모터가 회전한다라고 했을 때 모터가 오메가 n 이런 걸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v라는 속도로 모터가 회전한다고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v하고 오메가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맺었을 때 이런 관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고는 지나가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선속도 v하고 반지름이 r인 그쵸? 그 원 주위를 어떤 물체가 이동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관계식이 성립한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두고는 가자. 그쵸? 요렇게 됐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한 내용으로서는 뭔가 회전된다라고 할 때 그 회전되는 속도를 네 가지로 나타낼 수 있어요. 오메가 n, 그 다음 라지 n, 그 다음에 그 v라는 속도로도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사항을 좀 우리가 알고 지나가자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